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호드입니다. 오늘은 실온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영상을 녹화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실온라인은 2003년에 오픈하여 약 18년의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굉장한 온라인 게임입니다. 허나 이어가기만 할 뿐 패치를 하는 건 엄청 공백이라고 할까요? 개편이라는 단어는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고 유저들의 불평 불만, 개편 사항들을 모두 무시한 채 유저들을 흔히 말하는 흑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작년 2019년쯤 복귀하여 거의 1년 가까이를 플레이했으며 실온라인에 대해 많은 불편한 점들을 찾고 유저들에게 의견을 받으며 개편 사항 등에 대해 많은 문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너희들은 업데이트 안 해도 게임 잘만 하더라 혹은 어쩌라고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 한 직업 밸런스 패치, 그냥 억지로 한 수준이었습니다. 밸런스는 눈꽃만큼 증가하여 몇몇 캐릭터가 살아나고 몇몇 캐릭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의 캐릭이 되었습니다. 뭐 밸런스 패치까지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패치도 없고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올 실온라인에 대해 불평불만을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냥터 개편을 절대 안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자가 없다, 옛날 코딩이라서 바꾸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데, 그럴 거면 오히려 코딩을 개편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게임에서 개발자가 없다, 운영자가 없다, 그러면 게임 서버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 될 겁니다. 날짜가 좀 되었어도 밸런스 패치를 할 때 옛 맵이 집자숲에서 녹슨 기어가 모두 드랍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즉 옛날 맵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했던 코딩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2016년 8월 9일 글라시스강 평원, 하류, 레드소일 동부, 서부 사냥터의 개체 수를 늘렸습니다. 글라시스강 평원과 하류, 여기에는 매우 개편이 잘 됐습니다. 개체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레드소일 동부와 서부, 여기서는 개체 수가 늘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4년간 필드, 던전 등에 대한 개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캔디마을, 초코숲이라는 던전이 생겼고 그것이 한번 개편이 되었지만 그건 상위권 유저를 위한 신규 던전입니다. 무자본 신규 유저들은 꿈에도 못 보는 던전입니다. 현재 사냥터 루트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냥터 루트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초반에 시작을 하면 격수 같은 경우에는 라임 외곽, 크루드 던전 이렇게 갔다가 그 이후로 미미르강 중류, 테레비아 산맥, 글라시스강 평원과 하류, 그 이후로 십자산을 가게 됩니다. 십자산의 경우에는 땅의 정령이라는 레벨 120의 몬스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그 상위 던전인 에스텔론 던전, 지하묘지, 카타콤, 죽어버린 숲 이런 곳에 있는 몬스터에 비해서 경험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산의 경우에는 레벨이 120이 최대이지만 못 분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스텔론 던전, 레인보우 존, 카타콤, 지하묘지, 죽어버린 숲, 레드소일 동부와 서부, 포이보스 북부와 남, 시카라 계곡 이런 곳에 비해 빠르게 오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십자산에서 140에서 150 정도를 키운 신규 유저들이 지겨움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면 다시 십자산으로 돌아와 버리거나 게임을 종료합니다. 여기서 종료하지 않은 분들이 180까지 꾸역꾸역 억지로 키우고 십자산을 벗어나면 거기서부터 십자산만한 육성 속도를 가진 사냥터가 없기 때문에 육성이 막힙니다. 몇몇 분들이 맹목적인 희생을 받아가며 금방 레벨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맹목적인 희생을 받은 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지재련 시스템. 현재 실온라인의 장비에는 지재련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무기 상점 등에서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수치 등이 없는 장비를 노멀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에 대해 G, DG, G 가 붙는 시스템을 지재련이라고 합니다. 이 재련 시스템은 상위권으로 갈수록 필수입니다. 허나 이 시스템은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무자본 유저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스템인데다 기존 유저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시스템입니다. 힘들게 G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아직 DG와 엑지가 남아있으며 한 번 하는데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재련에서 G편 1에서 13권까지는 장비의 재련 수치가 플러스 7이면 되지만 14권 이후와 스페셜 재련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플러스 9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장비나 스페셜 장비는 플러스 7까지는 캐시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지만 노멀 장비는 플러스 9로 가는 재련부터 G 이상의 장비는 플러스 8로 가는 재련부터 캐시 아이템 알비레오의 도구와 혹은 알비레오의 스페셜 도구함을 사용해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아이템 캐시의 가격은 5,500원 이상 하며 이것들이 사용한다 한들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여러 개 쓸 때가 있습니다. 유저들이 G, DG, XG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캐시 아이템을 사용해야만 하며 큰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재련하기에 벅차면 만들어진 아이템을 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것을. 물론 직접 재련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그것 또한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 신규 무자본 유저들은 거의 못 쓰는 단계의 장비니까요. 세 번째, 장비 파밍 시스템. 이건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만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현재 탑의 장비, 자드키엘, 사마엘, 사키엘 장비 파밍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편해지기는커녕 안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 장비를 구입하여 직접 재련과 지재련을 할 경우에는 현재 시세에 비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의 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탑의 장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탑 보스를 잡아 나오는 장비 교환, 골드 티켓, 화이트 티켓이 있는데 방어구는 4종류이며 총 4,680장이 필요하며 무기의 경우에는 4,500장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꾸역꾸역 9,180장을 모아 전체 장비를 교환하여 얻은 것은 노멀 장비 플러스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비를 교환했다고 끝이 아닌 엣지 재련도 해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골드 티켓이 잘 나온다? 아니요. 매우 극악으로 드랍됩니다. 1년 365일을 계속 현재의 탑을 돌아도 모자랍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무자본 유저를 기준입니다. 매우 끔찍한 상황이죠. 억지로 티켓을 구해 장비를 맞췄어도 G재련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나 스페셜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9만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수치재련과 G재련을 할 경우 현재 시세에 비하면 매우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G재련을 하게 될 경우 흑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마지막으로 세계 자체 수급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무자본이든 유자본이든 유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이겠네요. 현재 실온라인은 세계 가격이 매우 싼 편이지만 장비 가격은 싼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가다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장비 하나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죠. 세계 자체 수급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보석과 황금 상자로 어찌어찌 수급을 한다고 해도 그건 유저가 구매하기 때문에 버는 세계일 뿐 노점상에서 얻는 자체 수급 세계이 아닙니다. 블루아이 이후 마지막 던전인 캔디 마을과 초코숲에서 얻는 잡템의 경우에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노점상에 거래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고 개편 사항에 대해 녹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